토트넘 호스퍼와 브라이튼 사이의 경기는 축구의 드라마틱한 스펙터클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브라이튼이 4-2로 승리, 토트넘의 패배를 가져왔지만 이 경기가 던진 진짜 메시지는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토트넘 선수들 중 일부의 이기적인 플레이와 태도가 불러일으킨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손흥민에 대한 존중의 부재와 그에 대한 젊은 선수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과 그의 절친 벤 데이비스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데이비스의 골 장면과 이전에 그가 손흥민에 대해 한 발언은 팀 내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손흥민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경기 태도는 항상 팀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몇몇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는 손흥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처럼 보였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의 조화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원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는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분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결정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제시합니다. 특히 손흥민을 후반 60분경에 원톱으로 전환한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은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2실점 이후에도 히셜리성을 원톱으로 유지한 것은 전략적 실패로 보여집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의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슈팅 능력은 원톱 포지션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주장대로라면 손흥민을 일찍 원톱으로 배치했다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 53분경 손흥민이 브라이튼 지역에서 공을 커트하고 시설 리성에게 패스한 장면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히셜리성의 경우 이 경기에서 드러난 기복이 심한 플레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골잡이로서 골대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무의식적인 슈팅 능력은 필수적인데 히셜리성은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의 노마크 찬스에서 빗나간 슈팅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문가들은 이를 훈련과 연습의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팀의 전략적 결정과 선수 개인의 기술적 준비가 경기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히셜리성의 기술적 준비는 토트넘의 경기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개선될지가 토트넘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의 성적과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후반 63분경 웨스트 빈혈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한 이후 로슬소의 실수와 후반 75분경 발생한 상황은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듯합니다. 중계 카메라가 포착한 팬들의 실망과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토트넘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의 정신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전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질 때도 토트넘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박수를 쳤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정신 상태는 팬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경기에서의 패배보다 팀의 정신 상태와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글루세프스키의 플레이에 대한 지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 에버튼 경기에서의 상황과 이번 경기에서의 실수는 그가 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팬들은 그의 일관성 부족과 경기 중 발생하는 실수들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전술적 접근과 팀 정신, 개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력 향상과 정신력 강화는 이러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레비와 콘테에 대한 팬들의 불만과 글루셉스키에 대한 비판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팬들은 팀 관리와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글루셉스키의 플레이 스타일과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팬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글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이 골을 넣으려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 90+1분의 상황에서 글루셉스키가 손흥민이나 벨리즈 대신 직접 슈팅을 시도한 장면은 이러한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팀워크와 협력보다 개인적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팀의 성공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후반 75분경 벨리즈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며 팀에게 추격의 불씨를 되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골이 들어간 후에도 별로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모습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반응은 팀의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그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내의 팀워크와 선수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감독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팬들은 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각 선수가 서로를 위해 플레이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손흥민의 미소가 넘치는 행복 축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은 토트넘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사이의 강력한 연대와 팀 정신은 토트넘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들 두 선수의 경기 중 행동은 팬들의 울분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 75분경 어시스트를 하여 팀의 첫 골을 만들어낸 뒤 벤 데이비스가 이어서 5분 만에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팀의 추격을 이끈 것은 이들의 집념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벤 데이비스의 헤더 골을 집념의 산물로 극찬하며 그의 골이 페드로 포로의 절묘한 크로스와 장신 센터백 덩크의 마크를 극복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매 골은 선수들의 탑레벨 기량과 헌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벤 데이비스의 골 이후 그가 빠르게 하프라인으로 복귀하며 선수들을 독려한 장면과 손흥민이 이를 따라 하프라인으로 복귀한 모습은 토트넘의 살아있는 정신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이러한 노력과 리더십은 토트넘에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팀에 대한 헌신은 토트넘에게 필수적인 동력이며 팀의 장래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나타난 로슬스와 브라이언 힐의 행동은 많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슬수가 후반 91분에 상대 선수 주앙 페드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장면은 팀의 정신적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힐이 후반 90+9분에 동료들이 골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슛을 시도한 것은 손흥민을 포함한 팀 동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일부 팬들의 직캠 영상에 손흥민이 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힐의 반응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어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팀 내의 젊은 선수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경기 중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과 팀워크 부족은 경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력과 동료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헌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는 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며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지도와 로슬수, 브라이언 힐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태도 개선이 토트넘의 미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팀워크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직설적인 발언은 그가 팀에 대해 느끼는 깊은 책임감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기가 아니다 라며 선수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팀의 현재 상태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작심 발언은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으며 팀의 정신력과 헌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희생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벤 데이비스의 과거 인터뷰를 인용하여 손흥민이 그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은 팀 내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팀 내의 젊은 선수들이 개인적인 영광만을 추구하고 팀을 위한 헌신과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분석에 대한 공감이 높으며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과 관련하여 벤치행이 예약된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팀의 현재 문화와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의 리더십과 경험은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팀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력과 헌신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재건되고 강화될 때 토트넘은 더 나은 경기력과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현 상황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 내부의 정신적 문화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손흥민의 경기 후 발언과 벤 데이비스의 과거 인터뷰는 젊은 선수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 리더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험은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팀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팀 전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술적 접근, 선수 관리, 그리고 팀 내의 분위기 조성은 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팀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선수들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팬들의 지지와 격려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팬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속적인 지원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미래는 선수,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이 함께 노력하여 팀 문화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노력을 통해 토트넘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